뉴스의 속살 7,500만 달러 다큐. 언론이 말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그녀의 이름을 건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고개를 저었고 영국 가디언은 텅 빈 다큐라고 혹평했습니다. 이 영화는 실패작일까요? 아니면 너무 노골적인 메시지였을까요? 오늘 뉴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시사회가 거창하게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미국 정부와 의회 수뇌부가 총출동해서 축하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에겐 영화 계약금으로 수백억 원이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뇌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Here we go again. 지난해 1월 트럼프 취임 전 20일 동안 부인 멜라니아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 Peacemaker in the fire. 모델 출신 멜라니아의 화려한 외모를 부각하며 권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미화합니다. Hi, Mr. President. Congratulations. Did you watch it? I did not. Yeah, I will see it on the news. 시사회엔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부 장관,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위코프 특사, 존슨 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듯 정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I'm a big fan of Melania's. I've seen her work and I have nothing but admiration for her. 나라 안에선 유혈 이민 단속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나라 밖으론 이란과 전운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축하를 나눴습니다. I want to show the people what it takes to go from private citizen to being a first lady again.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요원 철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Safe. We'll do whatever we can to keep our country safe. So not pulling back? No, not at all. 이 영화는 멜라니아가 직접 제작사를 차려 만들었는데 미국 빅테크 아마존이 4천만 달러, 우리 돈 무려 580억 원의 배급권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영부인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영국 언론 가디언은 국가적 비극인 미네소타 사태 속에서도 영부인 홍보가 먼저냐고 꼬집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멜라니아. 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의 일상을 담았다는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화제였죠. 라이선스 비용만 4천만 달러, 마케팅 비용 3,500만 달러, 총 제작비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작품이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어요. 멜라니아 20일간의 사적 기록 공개, 전례 없는 영부인 다큐멘터리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화려한 비주얼, 독점 공개, 프라임타임 배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개봉 당일 뉴욕의 한 영화관. 기자가 직접 찾아가 확인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200석 규모의 상영관에 관객이 단 3명. 다른 극장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기자는 이렇게 썼죠. 관객이 거의 없는 텅 빈 극장들이 속출했다고요. 더 놀라운 건 평론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금박 입힌 쓰레기 길디드 트래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혹평했고 미국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칼을 빼들었어요. 영화 평점 집계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선 역대급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영화 캐치보다도 못하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했죠. 1,000억 원을 쏟아부은 다큐멘터리가 개봉 첫날부터 참패한 겁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작품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국내 언론은 왜 이 참패의 디테일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건 바로 이겁니다. 화려한 개봉 뉴스 이면에 숨겨진 말하지 않은 쪽의 진짜 이야기를요. 영국 가디언의 평론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A 길디드 트래시 리메이크 어브 더 존 어브 인트러스트. 금박 입힌 쓰레기 같은 관심구역의 리메이크라는 표현이었어요. 관심구역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가족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린 영화죠.
가디언은 MELANIA가 그와 비슷하게 피상적 화려함 뒤에 공허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습니다. 더 신랄한 표현들이 이어졌어요. 지루하고 폭로할 내용이 거의 없는 치명적으로 무기력한 다큐멘터리. 시각적 소재와 패션,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만 나열할 뿐 실질적 정보나 드라마가 전혀 없다. 평론가는 영화 속 멜라니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듯 보이는 공허한 존재. 시각적으론 세련됐지만 인물의 내면이나 인간적 요소가 완전히 부재한다고 했죠.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가디언의 또 다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뉴욕 개봉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사였어요.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도 갈등도 감정적 몰입도 결여된 작품.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이 지적한 건 단순히 영화가 지루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작품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담지 못했다는 거였죠. 1,000억 원을 들여서 20일간 밀착 촬영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갈등을 겪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옷장 앞에서 옷을 고르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 정원을 거니는 장면. 모두 아름답게 촬영됐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패션 화보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가디언은 정확히 그 지점을 찔렀습니다. 이건 다큐가 아니라 이미지 쇼케이스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가디언이 금박 입힌 쓰레기라는 강한 표현을 쓴 이유. 그건 단순한 혹평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가 본질은 비어있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했다는 아주 정치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영국 언론다운 날카로움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건 인간성의 부재였어요. 뉴욕 매거진이 정리한 평론 모음집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다운 인간성도 제대로 된 내러티브도 없다. 감독 브렛 레트너가 인물의 일상과 이미지 쇼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멜라니아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평론가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20일간의 삶을 기록했다는데 대체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감독 브렛 레트너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창작적 경험 크리에이티브 익스피리언스이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창작? 그럼 이건 뭐죠? 픽션인가요? 아니면 프로모션 영상인가요? 감독 스스로가 이 작품의 정체성을 부정한 겁니다. 객관적 기록이 아니라 창작된 무언가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미국 평론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감독은 창작이라고 말하는 이 모순.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진실을 담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건 제작 과정이었어요.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멜라니아 측이 편집과 최종 결과물에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을 넣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두 철저히 계산되고 선택된 거죠. 이건 다큐멘터리 제작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즈 평론이 지적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 영화엔 저널리즘이 없었습니다. 탐사도 질문도 진실 추구도 없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통제되고 연출된 이미지 쇼.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1,000억 원짜리 셀프 PR 영상. 미국 언론들은 정확히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이선스 비용 4천만 달러, 마케팅 비용 3,500만 달러. 총 7,5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하나 해드리죠. 넷플릭스의 명작 다큐멘터리 아워 플래너 시리즈 전체 제작비가 약 5천만 달러였습니다. 4년간 50개국을 돌며 촬영한 대규모 자연 다큐멘터리죠. MELANIA는 단 20일간의 촬영으로 그보다 50% 더 많은 돈을 썼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더 흥미로운 건 타이밍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과 공개 시점을 한번 따져보세요. 2024년 11월 대선 직전에 촬영이 이뤄졌고 2026년 1월에 공개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였죠.
아마존 프라임은 왜 이 작품에 4천만 달러를 지불했을까요? 일부 언론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정치적 거래, 뇌물 논란. 물론 아마존 측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실제로 버지 더 버지 같은 매체는 이 거액이 단순한 콘텐츠 구매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했어요. 마케팅 비용 3,500만 달러의 의미입니다. 보통 다큐멘터리 마케팅은 제작비의 10-20%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마케팅 비용을 썼습니다. 이건 상업 영화 수준이에요. 블록버스터급 마케팅이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보길 원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영화의 목적은 흥행이 아니었어요. 이미지 구축이었죠. 멜라니아 트럼프라는 인물을, 트럼프 가문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 그게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7,500만 달러는 영화 제작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이미지 캠페인 비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 뒤엔 권력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프로파간더. 미국 여러 매체가 MELANIA를 설명하며 사용한 단어입니다. 선전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왜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을까요? 핵심은 제작 과정의 통제권에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감독 브렛 레트너와 멜라니아 측이 편집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장면을 살리고 어떤 장면을 자르고 어떤 내러티브를 구성할지 모든 게 철저히 통제됐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다큐멘터리의 생명은 독립성입니다. 감독이 피사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편집권이 온전히 창작자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MELANIA는 정반대였습니다. 피사체가 편집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홍보 영상이죠.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널리즘과 홍보물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 영화엔 저널리스트의 질문이 없었고 탐사가 없었고 진실을 향한 추구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거죠. 저는 여기서 더 깊은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 영화가 위험한 건 단순히 품질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빌려서 선전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시청자들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를 악용해서 일방적 메시지만 전달하는 거죠. 프레임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다큐멘터리라는 포장 안에 선전물이라는 본질을 숨긴 것. 객관적 기록인 척하면서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만 내보낸 것. 이게 바로 MELANIA의 정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들은 정확히 이 본질을 간파했어요. 가디언은 금박 입힌 쓰레기라고 했고 뉴욕타임즈는 인간성 없는 쇼케이스라고 했죠. 모두 같은 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다큐가 아니라 정치 광고였다고요. 2026년 1월 31일 뉴욕. 가디언 기자가 직접 찾은 맨해튼의 한 영화관. 200석 규모의 상영관의 관객은 단 3명이었습니다. 다른 극장도 사정은 비슷했죠. 텅 빈 좌석들, 어색한 침묵. 화려한 개봉 홍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어요. 이 빈 극장이 증명한 건 뭘까요? 첫째, 돈으로는 진정성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3,50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어요. 주요 언론의 광고를 때리고 SNS 캠페인을 벌이고 프라임타임에 예고편을 돌렸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극장에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홍보를 못 봐서? 아닙니다. 대중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다큐가 아니라는 걸요.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걸요. 개봉 전부터 평론가들의 혹평이 쏟아졌고 소셜미디어엔 부정적 반응들이 확산됐죠.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본질이 빈약하면 사람들은 외면한다는 걸 MELANIA가 증명한 겁니다. 둘째, 평론가들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로튼 토마토 점수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뮤지컬 영화 캐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캐츠는 역대 최악의 영화로 꼽히는 작품이거든요. 그보다 못한 평가를 받았다는 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평론가들은 단순히 혹평을 위한 혹평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거죠. 그리고 대중도 그 판단에 동의했어요. 빈 극장이 그 증거였습니다. 셋째, 정치적 계산의 실패입니다. 이 영화는 멜라니아 트럼프의 이미지를 세련되고 우아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피해자도 공범자도 아닌 독립적이고 고급스러운 여성으로 포지셔닝하려 했죠. 하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진정성이 없었으니까요. 철저히 계산되고 연출된 이미지는 대중을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저렇게까지 포장하려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거죠. 빈 극장은 그래서 상징적이었습니다. 7,500만 달러를 써도 아마존 프라임을 동원해도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해도 진짜가 아니면 대중은 외면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제가 직접 검색해봤어요. 멜라니아 다큐, 멜라니아 영화 같은 키워드로요. 나온 기사들을 보니 대부분 이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다큐멘터리 공개 전례 없는 영부인 사생활 기록 20일간의 독점 밀착. 개봉 사실을 전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화려한 비주얼, 독점 공개, 프라임 배치.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톤이었죠. 그런데 해외 언론의 혹평은 어떻게 다뤘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가디언의 금박 입힌 쓰레기 평론, 뉴욕타임즈의 인간성 부재 지적, 로튼토마토의 최악 점수. 이런 결정적인 비판들이 국내에선 거의 보도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기서 프레임의 정치학이 작동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팩트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뉴스가 되거든요. 멜라니아 다큐 개봉과 멜라니아 다큐 참패는 둘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자만 크게 보도하고 후자는 작게 다루거나 아예 빼버리면 대중이 받는 인상은 완전히 달라지죠. 국내 언론의 선택이 바로 그랬습니다. 개봉이라는 팩트는 강조하고 혹평이라는 팩트는 축소하거나 누락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중은 멜라니아 다큐가 화제다라는 인상을 받게 됐죠. 실제로는 참담한 실패였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뉴스의 속살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팩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어떤 팩트를 뒤로 숨기느냐. 그 선택이 바로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이 여론을 형성하죠. MBC 뉴스데스크 같은 주요 뉴스도 비슷했어요. 개봉 소식은 전했지만 가디언이나 뉴욕타임즈의 신랄한 비판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아마도 해외 영부인의 사생활 다큐 정도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대중은 이 다큐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화제의 영화로만 인식하게 됐던 겁니다. 7,500만 달러짜리 정치 선전물이라는 본질은 가려진 채로요.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은 쪽이 진짜 뉴스인 이유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MELANIA는 처음부터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7,500만 달러를 투입한 정치적 이미지 전쟁이었죠. 멜라니아 트럼프를 그리고 트럼프 가문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해외 주류 언론들은 이 본질을 간파했어요. 영국 가디언은 금박 입힌 쓰레기라며 피상적 화려함 뒤에 공허함을 지적했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인간성과 내러티브의 부재를 꼬집었죠. 평론가들은 일제히 다큐가 아니라 선전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더 명확했어요. 빈 극장, 최악의 평점, 차가운 외면. 3,50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도 진정성 없는 콘텐츠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죠. 그런데 국내에선 이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개봉이라는 팩트는 크게 보도됐지만 참패라는 팩트는 작게 다뤄지거나 누락됐어요. 가디언과 뉴욕타임즈의 신랄한 비판, 로튼토마토의 충격적 저평가, 빈 극장의 상징성. 이런 결정적 디테일들은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죠.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해외 영부인 다큐라는 소재의 가벼움,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우려, 혹은 단순한 뉴스 가치 판단의 차이. 하지만 결과는 명확해요.
대중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 기사 속에 숨어드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검열이나 압력이 아니에요. 미묘한 프레임 설정, 팩트의 선택적 강조, 비판적 디테일의 축소. 이런 방식으로 권력은 언론 속에 스며들죠. 그리고 대중은 사실은 들었지만 진실은 놓치게 됩니다. MELANIA 사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팩트는 맞았어요. 다큐가 개봉했고 화제가 됐고 프라임에 배치됐죠.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달랐어요. 혹평받고 외면당하고 참패한 7,500만 달러짜리 선전물. 그게 진짜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건 단순히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프레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그 과정에 개입하는지. 그 메커니즘 전체를 본 거예요. 가디언과 뉴욕타임즈가 보여준 건 저널리즘의 본질입니다. 화려한 포장을 걷어내고 본질을 파헤치는 것. 권력의 시선이 아니라 진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뉴스를 볼 때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도 봐야 한다는 걸요. 어떤 팩트가 강조되고 어떤 팩트가 숨겨지는지. 그 프레임을 읽어야 진짜 뉴스가 보인다는 걸요. MELANIA의 참패가 증명한 건 단순합니다. 돈으로는 진정성을 살 수 없고 포장으로는 본질을 감출 수 없고 계산된 이미지는 결국 대중에게 간파당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저널리즘은 바로 그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 오늘 뉴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